자, 이 시흥사거리역이 있습니다. 자, 이 시흥사거리역이 있는데, 자, 시흥사거리역이 있고, 이 금천구청역이 있습니다. 자, 금천구청역이 있고, 이제 안양천이죠. 이 라인이 안양천이고, 왼쪽이 이제 광명이죠. 이제 독산, 여기까지가 이제 독산동이고, 이제 광명 일대인데, 자, 이 금천구가 또 장점이라는 것도 있고, 단점이 있겠죠. 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 동쪽에 관악구를 지나면 바로 서울의 뭐 강남 일대 업무지 접근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금천 일대 바로 좀 대각선으로 쭉 가면 영등포를 지나서 여의도나 뭐 그런 접근성도 좋고, 자, 서울이 상당히 넓죠. 자, 서울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자, 노원 쪽, 도봉구 쪽에서 서울 청량리까지의 거리는 좀 뭐 멀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고 뭐 엄청 가까운 건 아니더라도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데, 강남 접근성이나 또는 서울 도심권 접근성은 노원이나 도봉 같은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쵸? 자, 은평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뭐 서대문 쪽은 가까운가 뭐 은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자, 강서 라인 쪽도 보면요, 강서 뭐 신월이나 아니면 이쪽 끝에 뭐 공항동 일대나 뭐 이쪽 지역에서 서울 뭐 강남은 뭐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영등포의 접근성은 상당히 그래도 가깝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죠. 근데 이 금천이라는 지역은 여의도 접근성은 상당히 가까우면서도 강남 접근성이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교통망이 너무 안 좋아요. 지하철 교통망이. 그동안입니다. 그동안. 자, 그동안 보면요, 지하철 교통망이 너무 안 좋은데, 실제 이 안양천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왼쪽에 가산 디지털단지, 이쪽 보면 다산 디지털단지가 있죠. 그 다음에 독산동이 있는데, 이 좌측 라인에 광명 철산 일대 아파트 값이 이 동쪽의 서울 구로 일대나 아니면 아래쪽 금천 일대보다 철산동의 집값이 더 높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서울 쪽이 집값이 높은 부분인데 많은데, 의외로 이쪽은 광명이 더 집값이 더 강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 광명의 집값은 계속적으로 옆에 뭐 광명 사거리역 일대 7호선 이쪽 일대 개발 상승 여지가 있다 보니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지역을 보면 시흥 사거리역 일대, 자, 볼게요. 예정역입니다. 자, 시흥 사거리역 일대를 보면요, 교통망이 하나도 없고, 이 지금 이제 시흥대로죠. 노란색 이게 지금 시흥대로입니다. 그 시흥대로 일본국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안양으로 지나서 뭐 수원까지 연결되는 일본국도입니다. 자, 이 지금 이 시흥대로 라인을 봤을 때 좌측 라인, 우측 라인 봤을 때 우측 라인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엄청난 큰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 좌측 라인을 보면요,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뭐 옛날 아파트, 그나마 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좀 새 아파트처럼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여기 신안선이 들어오고 신안산선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지역은 당연히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에 투자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투자처들이 많습니다.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서울의 서쪽, 뭐 서남부 쪽 라인, 투자 포인트 잡으신 분들은 금천구가 제 생각에는 뭐 아직까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물론 아파트 값을 봤을 때는 좀 그래도 많이 10억대에 뭐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재개발이나 또는 뭐 모아타운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분들은 금천구 일대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현재 지금 뭐 신통으로 들어간 지역들도 많습니다.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이 시흥사거리역 인근에 노후도가 있는 것들이나 또는 뭐 모아타운이 가능한 것들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좀 메리트 있거나, 또는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를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것도 괜찮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500m 구간 안에 들어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km 구간이 나와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1km 구간 아니면 뭐 지금 뭐 이쪽이 다 왼쪽 안양천 건너편까지 포함되는데, 자, 이 특히 500m 라인 안쪽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뭐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물들이 특별히 없습니다. 예정지 같은 경우, 시흥 사거리역 같은 경우에는요. 자, 포인트 잡으면, 자, 첫 번째 이겁니다. 80년대 아파트 좀 두 개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남서울 무지개 아파트가 80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타가 나긴 했는데 남서울 건영 1차가 82년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아파트 단지다. 자,
80년대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는 뭐 노원 일대 상계 주공이나 또는 목동의 우리 아파트 단지들, 그렇죠? 이런 지역들 80년대 아파트였는데, 자, 우리 보면 뭐 등촌, 가양, 뭐 강서, 뭐 등촌동이나 가양 일대 90년대 아파트죠? 자, 80년대 아파트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40년 이상이 된 노후도가 심한 아파트고, 인근의 지하철역도 금천구청역까지 뭐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자, 인근에 시흥사거리역이 들어온다면 이 아파트 일대 재건축이 뭐 이미 추진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재건축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흥대로 우측에 지금 노후도가 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도 모아타운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들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뭐 안쪽 깊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확대를 해서 좀 보면요. 무지개 아파트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서울 건영 아파트. 자, 80년도 아파트고요. 82년도 아파트고, 자, 이제 금천구청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금천구청역이 여기 라인에 있죠. 자, 1호선이긴 하지만, 이 또 자주 다니는 1호선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구로까지는 뭐 자주 다닌다 해도 수원 쪽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노선이다 보니까 자주 다니지는 않고, 하지만 신안산선이 들어온다 하면 교통의 지하철의 수혜 혜택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적 번지도를 보면요, 이 지금 신안산선역 지금 왼쪽 보면 상업지역 라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상업지역 라인들이 자리 잡고, 이 왼쪽에 보면 이제 주거지역입니다. 특히 이 우측 라인들 보면요, 학교, 뭐 초등학교 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자, 노후도가 심한 이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을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좀 상당한 향후에 좀 어느 정도의 좀 괜찮은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거를 많이 투자를 하냐면요, 이미 완성된 곳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이미 깨끗하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체 공원이 있고, 학교다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자, 도로도 반듯반듯하고, 자, 투자 포인트는 뭐 오를 수 있어요. 물론 뭐 좋은 지역들이나 입지가 좋으면 가치 상승 올라가는데, 자, 그런데 실거주로서는 최적화될지 몰라도 투자라는 거는 좀 노후도가 심한 지역의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서 나중에 개발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 가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시흥사거리역 우측 라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도가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자, 이 서측에 80년대 아파트 첫 번째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쪽에 이제 80년대 이제 무지개나 이제 뭐 건영 아파트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시흥사거리역 우측 라인에 이종 주거 지역 일대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메리트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격을 볼게요. 자, 이 왼쪽에 시흥 럭키 82년도 아파트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시흥, 이제 신안산선역에서 시흥 사거리역 예정지에 들어오는 역이고요. 자, 이 왼쪽에 남서울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2년도에 준공이 된 약 1000세대 정도, 986세대, 용적률 123%밖에 이용 안 했습니다. 자,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요, 자, 70제곱을 봤을 때,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노후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2024년 8월달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5억 6,500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상당히 노후도가 있다 보니까 거주하기, 물론, 새 아파트 하신 분은 거주하기 뭐 좋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하지만 전세가율이 봤을 때 44%면 뭐 나쁘지 않다. 80년대 아파트 치고는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5억 6,500대라고 하면 향후에 이 일대가 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크게 오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요. 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차가 된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남서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최근 실거래가 8위 제곱이 7억 6,500만 원입니다. 자, 이 용적률 250% 뭐 거의 뭐 다 썼다 봐야 되는데, 자, 전세가율이 63%인데, 왼쪽 라인에 여기서 그 빕스를 할게 바닥을 할게 힐스테이트나 뭐 남서울 럭키나 뭐 차이가 크게 없다고 하더라도, 자, 82년도 아파트가 이제 5억 6천, 물론 재건축이나 그런 뭐 호재들 때문에 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19년도하고 지금 24년도 5년 동안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크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다가 좀 많이 빠졌는데 회복하는 구간이 좀 아직은 적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몰라 상승폭이 있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뭐 높이 올라간 게 이제 9억대가 이제 8제곱이 올라간 상한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뭐 내려갔지만 크게 떨어지진 않았죠. 새 아파트 같은 경우다 보니까 뭐 아직 이제 10년 차면 이제 새 아파트를 마련하기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나름 새 아파트 좀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좀 분석해드리면 럭키 같은 경우도 세대수가 986세대인데 이제 용적률 좀 아직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추진한다고 하면 뭐 일반 분양분도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좀 크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용적률 많이 받거나 그러면 오히려 좀 이익이 날 수 있긴 하겠지만 많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고 자 남서울 힐스테이트도 신안산에 개통이 된다고 하면 시흥이나 안산 지역에 새 아파트들이 있죠. 근데 시흥에 뭐 은계지구나 그런 뭐 좀 굵직한 큰 뭐 도시를 조성한 지역이 아닌 뭐 역 근처에 새 아파트 지은 지역들 대비했을 때 오히려 남서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폭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요소들이 오히려 있다. 그만큼 더 여기가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금천물대 개발들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시흥 사거리역 우측 지형 하남, 좀, 또 지방 계신 분들이나 또 직접 못 보시는 분들, 또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로드를 갖고 와보면요. 자, 역 앞입니다. 예정지예요. 역 앞에 예정지 보면, 와, 좀 옛날 상가들이 많죠. 물론, 새로 지은 오피스텔, 밑에 뭐 근린 생활시설 넣고, 뭐 오피스텔, 그 다음에 도시락 생활주택 그런 건물들이 있긴데, 자, 사거리역 인근 지역인데, 다른 서울대 봤을 때 좀 상가들이 낮죠. 안쪽 주거 지역을 보면요. 자, 여러분들도 실제 뭐 거래부나 뭐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안쪽에 뭐 한번 이쪽 지역 찍어보면, 자, 상당히 노후도가 심합니다. 상당히 뭐 낡은 지역들이 많고요. 이 지역들 좀 방향 바꿔서 또 보면요. 자, 이런 옛날 모습들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플래닛 사이트에서 노후도를 갖고 와봤는데, 자, 이 시흥 사거리역 중심을 봤을 때 이 우측에 붉은색이 심할수록 노후도가 심한 지역인데 뭐 거의 뭐 파란색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 그만큼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요소들이 나와 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개발이 해야 될 시급성이 커지고 있고 플러스 신안산선이 나중에 시흥 사거리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인근의 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걸 좀 포인트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흥 사거리역 일대 이제 서측입니다. 아까 남측이었죠. 남측 같은 경우는 도보 거리가 좀 있었다 하면 서측은 바로 좀 여기 가깝습니다. 바로 옆에 남서울 건영 아파트가 있고요. 이제 이쪽 라인에 무지개 아파트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아파트를 보면요. 자, 80년도 12월 달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자, 58제곱미터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언제 4억 9천대 거의 그냥 5억대라고 할게요. 5억이 아직 넘지 못했는데 4억 9천대 나와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자, 무지개 아파트는 보시다시피 여기 이쪽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재건축이라 써져 있죠. 그래서 93제곱이 10월 1일 날 기준이 7억 8,500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고, 자,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하면 엄청 크게 짓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이 가까운 위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래쪽 하단에 남서울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4억 7,400입니다. 이제 56제곱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7,400이고, 82년도 12월 달 준공된 아파트고, 자, 전세가율은 좀 더 높죠. 그래서 38% 정도 4억대지만 신안산선이 돌아간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가치는 올 수 있지만 건영 1차 같은 세대수가 좀 적다. 260세대입니다. 세대수가 좀 적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시흥사거리 북쪽역 개발을 보면요. 자, 지금 보면 이거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갖고 와봤는데, 자, 시흥사거리역 예정지 바로 북쪽 라인에 보면요. 시흥 일대, 신통이죠. 신통 지금 주택재개발 신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독산동 일대도 다 신통 기획이 잡혀 있고, 자, 이쪽 있고, 자, 시흥 1동 864번지 일대도 지금 모아타운이 이제 2달 전에 이제 그래서 일대 구역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감도까지 나오는데 이런 식 아파트로
개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이 초등학교 인 쪽에 아까 우리 봤던 로드를 봤던 이쪽 지역들 노후된 지역들도 향후에 뭐 신통이 될 수도 있고요, 모어타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왼쪽처럼 시흥사동처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될 수 있고, 물론 모어타운도 이 중에 포함되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 포인트 잡으시면 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정거장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 뭐 정리 마지막으로 해드렸겠지만 시흥사거리역은 서측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시는 포인트 하나랑 또 오른쪽 또 동쪽 라인에 노후도한 지역들의 또는 모아타운 가능성, 모아서 한다는 모아타운 가능성 있는 지역들 포인트 잡으시면 괜찮다 말씀드리고 있고.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